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명리이름연구소 연구소장 서승현입니다. 이 시간은 실전 사주풀이를 통하여 사주의 풀이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주풀이는 명리학적인 전문성의 이론보다는 상담자의 당면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쉽고 희망적인 상담 풀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실전 사주풀이 순서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천간과 지지를 통한 성향, 성격, 현실성과 인생의 시나리오. 두 번째는 근묘화실의 이해를 통한 삶의 전반적인 이해. 세 번째는 사주의 구성도와 8자리를 통한 궁성론의 이해. 네 번째는 사주의 근간인 음양의 균형과 조화, 오행의 흐름과 회전의 분석. 다섯 번째는 십신과 십이운성의 해석. 여섯 번째는 백호, 괴강, 양인, 고란, 홍염살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 일곱 번째는 삼재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 여덟 번째는 대운과 세운, 용신 찾기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너무 길은 영상으로 인해서 네 번째 사주의 근간인 음양의 균형과 조화, 오행의 흐름과 회전의 분석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 나머지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주의 등록, 이 사주는 실전 사주로 76년 6월 23일 오후 5시 27분에 태어난 여명의 사주입니다. 아시는 지인이라 협조를 구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 사주풀이 하는 방법대로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풀이의 만세력이 등록이 되면 이 사주 팔자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 천간과 12지지의 땅의 기운으로 맞물려 구성이 됩니다. 자, 하늘을 천간이라 얘기하고 땅을 지지라 말합니다. 천간과 지지, 네 사주의 4개의 기둥이 지지의 8글자, 4글자를 만나서 팔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사주팔자 만세력이 구성이 돼서 등록이 되면 가장 먼저 사주풀이를 할 때, 근데 이 이 만세력을 이제 뽑아서 쫙 이제 펼쳐보면 뭐지? 어떻게 하지? 라는 앞뒤 그리고 분별 없는 사주풀이가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하고 드릴 말씀 안 드릴 말씀을 구분 못하기도 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어떤 흐름을 정해놓고 풀이를 하다 보니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사주의 풀이를 볼 때는 이 하늘 천간에서는 산 사람의 성향, 성격, 그리고 땅에서는 현실 정치,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선 하늘에서 주어진, 태어날 때 나에게 주어진 성향, 성격을 먼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이 분의 사주의 천간은 병화, 그러니까 76년이 병진년입니다. 6월달이 을미월이고 23일이 임신일주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무신 시간을 가지고 태어난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에서 하늘의 천간은 태양 같은 뜨거움, 을목이라는 부드러움과 그리고 의욕성, 임수라는 큰 어떤 포용력, 지혜, 여유, 인내, 차가움, 냉정함, 그리고 무토라는 큰 산의 변함없는 마음, 움직이지 않는 고집성,
이런 것으로 구성된 천간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진, 토, 미토, 신금, 신금으로 뭐 원숭이 둘, 양 한 마리, 용 하나가 지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천간의 이분의 성향 성격이라면 따뜻한 불의 기운, 즉 연주, 월주, 시주는 일주에 비하여 다소 성품 성격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병화의 뜨거운 기운의 성품과 열정, 사랑, 그리고 을목의 끈기, 의욕, 그리고 부드러움, 이런 기운이 성품 성격으로 유지하면서 큰 바다, 호수, 어둠, 밤, 그리고 뭐 지혜, 융통성, 인내력, 인내, 뭐 정력, 여유로운 기운이 임수의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일주의 기운으로 하늘의 성품 중에 절반 이상의 기운을 차지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토의 기운을 같이 어우러가면서 형성된 성격이 임수의 기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혜롭고 융통성, 그리고 참을성과 여유가 있지만 단점은 속을 감추고 좀 음하고 뭔가를 넘어가지 않고 가리는 에너지가 임수의 특성입니다. 자, 이렇게 임수의 기운에 이분의 성격을 가늠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용은 전설의 동물, 그러니까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이하다. 내 인생은 조금 기이하게 펼쳐질 수 있으며, 이 양은 이게 종교적인 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속죄 동물이라 천살이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복 줄게라고, 이 양이 내 사주 지지에 위치한다면 아마 평생의 복은 한 번쯤 누릴 수 있다. 그런 인생이다라고 뭐 봐도 뭐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원숭이는 재주가 엄청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능, 예능 이런 거죠. 그런데 원숭이는 나무에서 한번 떨어질 때가 있죠.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라. 그렇게 인생을 펼쳐가라 하는 것이고, 또 이 원숭이는 반은 사람, 반은 동물, 반인반수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쇠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많이 나고 몸이 아파서 이 수술의 기운이 보인다 해서, 이 신의 원숭이의 기운이 사주의 지지에 있는 분들은 수술수, 사고수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간과 지지의 성품과 현실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어떤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를 지원하고 있고 어떤 지드의 현실이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근묘화실이라는 어린 아주 아기, 그리고 청년, 그리고 중장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근묘화실의 기운을 통해서 사주를 분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어렸을 때 청년 때 아주 행복하고 기고만장한 것보다 말년이 좋아야 좋은 사주로 분석을 합니다. 어린 시절 떵떵거리다가 말년에 힘들어지면 불행한 사주라고도 풀이합니다. 그래서 이 근묘화실의 기운 중에는 그림으로 설명을 잠시 드린다면, 이렇게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어린아이 청년으로 이어지다가 중장년이 넘어서 노년이 되죠. 이 흐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거역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아기와 어린 시절을 뿌리가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보면 사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 이 중년, 장년의 초반에 이르러서는 이제 묘, 싹이 이렇게 트게 되죠. 근묘. 그래서 옛날에 뭐 싹수가 노랗다, 싹수가 좋다 이런 말이 바로 이 청년 시절을 놓고 하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근묘. 그래서 이 월주의 에너지가 좋으면 사주가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에 가면 활짝 인생의 꽃이 핍니다. 물론 꽃이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꽃이 핀다 해서 화라 그러고, 노년에 이제 모든 것을 맺는 결실, 결과의 기운이 실입니다. 그래서 근묘 화실의 사주를 연주, 월주, 일주, 시지를 통해서 흐름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풀이하면 비교적 정확한 사주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근묘 화실의 주 에너지는 어려서 근묘에서 고생을 하고 화실에서 정말 복된 삶이 좋은 인생이고 사주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사주가 근묘의 에너지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사주인가는 한번 같이 식신, 12운성, 다른 기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주는 궁성론입니다. 궁성론은 나는 누구이며 나와 구성된 8글자의 사주의 위치는 누구인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죠. 우선은 이 사주에서 나는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부여한 일주의 일간, 주, 여기가 바로 나의 주 에너지입니다. 처음에 나의 인성과 성품, 성격이 이 일주에서 일간에서 결정되듯이 이 일간을 통해서 모든 궁성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주의 구성 중에서 연주, 시주는 월주, 일주에 비해서 기운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를 꼽으라면 월주의 월치입니다. 지금 이 사주에서는 미토에 해당되는 이 자리가 바로 이분의 어머니의 궁입니다. 어머니 궁, 이것을 사회궁이라고도 합니다. 사주 8자 8글자의 구성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이고 구성이고 궁성입니다.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이치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 이제 나에게 모든 명령을 내려서 자, 네가 이제 네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주인공인 임수인 내가 배우자, 내 밑에 배우자가 바로 일지입니다. 배우자의 궁, 여기를 욕망궁이라고도 합니다. 욕망궁. 하여튼 여성의 사주는 배우자 자리에 따라서 인생의 행불행이 크게 좌우지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배우자 궁을 만나서 맨 끝에 시주의 시지가 자식궁입니다. 이것을 희망궁이라고도 합니다. 자식은 나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전권을 주고 나는 내 배우자 궁과 자식 궁을 같이 유지하면서 아버지 형제, 물론 아버지 형제도 지대한 영향을 주지만 어머니의 기운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가 나를 도와주고 할머니, 할아버지인 띠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조상의 기운이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궁성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주의 일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주의 하늘 자리는 예전에는 이것도 자식궁이었지만 지금은 일궁, 종교궁으로 조금 이해하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의 자리의 궁성이 결정이 되면 어머니는 나에게 영향을 주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배우자 궁, 자식 궁, 아버지 형제 궁, 조상의 궁, 할머니, 할아버지의 궁,
그리고 일에 대한 궁을 가지고 하늘 천지의 가운데 인생 정치를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궁성론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머니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식신의 길신, 12운성의 길신, 오행의 상생, 상극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어머니의 궁이고, 어머니 궁을 통해서 배우자 궁, 자식 궁, 옛말에 부모 복이 있으면 남편 복이 있고 남편 복이 있으면 자식 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부모의 어머니의 궁이 좋으면 남편과 자식은 덧대어 좋은 궁이다라고 일컫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사주에서 나라는 내가 옆에 구성된 신, 그러니까 뭐 어머니, 남편, 자식,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리고 정치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띠의 궁이 절대적인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많고 잘 살면 부모한테 돈을 물려주고 나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제일 좋으면 행복한 사주고 좋은 사주라고 풀이한 적도 있던 것이 바로 당사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띠의 기운보다 어머니의 기운, 그리고 배우자의 기운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띠 기운보다 더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를 많이 분석하는 것이 요즘의 이제 사주 풀이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평명리학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궁성론이 위치가 되면 이제는 과연 내 사주에서의 뿌리 근간인 음양오행의 조화와 균형, 흐름과 휘전은 잘 되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됩니다. 자, 먼저는 음양부터 살펴보면 화는 병화와 정화의 큰 불, 작은 불이 나누어지고, 목은 간목과 을목의 큰 나무, 작은 나무가 구분이 되고, 수는 임수와 계수의 큰 물과 작은 물로 구분이 되고, 이 토는 무토와 기토의 큰 산과 작은 동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음양오행, 단순 오행으로 분석을 하면 봄과 여름은 청색, 목과 불은 양입니다. 그리고 수와 금은 음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팔자에서의 음양은 오행상의 음양이 아니라 음양 중에 음양의 기준을 놓고 분석을 합니다. 자, 병화는 불 중에 큰 불입니다. 양입니다. 을목은 목 중에 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이 되고요. 임수는 물 중에 양입니다. 그래서 양수가 되고요. 이 무토는 땅 중에 큰 땅의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에 양이면 땅에서도 그대로 음양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음양은 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양을 가지고 있고, 음의 기운은 을목과 미토 2개뿐입니다. 그래도 음양은 구성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음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여명이기 때문에 이분을 음의 양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속의 남자, 음 속에 양이 많은 사주. 그래서 음하지 않고 좀 남성다운 에너지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주팔자의 양, 병화, 임수, 무토, 간목 이렇게 굉장히 강한 기운으로 팔자가 구성이 되는 것을 팔자가 세다라고 합니다. 팔자가 세면 컨트롤력, 분별력, 이 인내력 이것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먹이 나가면 걷어들이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으로 구성된 사주는 한쪽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한없이 내려가는 사주이기 때문에 가라앉고 우울증, 외로움 이런 것들이 솟아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중요한 부분이 내 사주에는 음과 양이 적절한 조화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분의 여명의 사주에는 음양이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오행의 흐름과 회전입니다. 여기서 분석을 해보면, 자, 이 오행은 목은 화를 주고, 화는 태워서 땅을 만들고, 땅은 커서 굳어져 금돌을 생산하고, 돌은 물을 깨끗이 만들고,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봄, 여름, 긴 여름, 가을, 겨울, 어린이,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아침, 점심, 오후, 저녁밥, 모든 것이 회전과 잘 흘러야 인생이 행복하고 삶이 편안합니다. 자, 돈도 잘 돌아야 돈이 들어올 것이고, 집안도 잘 돌아야 행복할 것이고, 피도 잘 돌아야 건강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주팔자의 구성에서 이분의 사주가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분석합니다. 어디에 있든, 자, 목, 화, 토는 세개, 금, 수, 오행이 갖춰져 있습니다. 목은 작은 기운이기 때문에 삐걱삐걱 해가지고 좀 늦게 도를 쓰는 있어도 일단 도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는 음양 오행의 균형과 조화, 회전과 흐름이 잘 이루어졌다고 일단 분석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오행의 음양 오행을 통해서 궁성론, 그리고 근묘화실을 통해서 이제 십신론, 육친, 십이운성, 신살, 그리고 삼재, 그리고 대운과 세운의 용신까지는 이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주의 실전풀이가 다소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